수요일 오전 7시. 정숙은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평소처럼 가족의 아침을 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습니다. 다시 물을 붓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문만 봅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2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도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님, 반찬이 또 짜네요. 저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어머님, 듣고 계세요? 네, 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조금 차갑습니다. 지혜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곧 핸드폰을 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정숙은 설거지를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동훈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동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동훈 씨,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곧 답장이 옵니다. 괜찮아요, 정숙 씨. 푹 쉬세요. 다음 주에 봐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동훈 씨한테 말해야 하나? 남편의 외도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정숙은 혼란스럽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집안 정리를 하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갑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정숙은 멈춥니다. 엿들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립니다. 아버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에요. 정숙의 귀가 쫑긋합니다. 지혜가 시아버지와 통화 중입니다. 네, 알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어머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침묵. 아, 그 방법이요? 치매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신데 또 침묵.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치매? 요양원? 재산 관리? 며느리와 남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정숙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남편의 20년 외도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숙은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자는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10년 전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야, 나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예.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정숙은 남대문 시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 영자를 만납니다. 영자는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랍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정숙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영자는 정숙을 안으며 말합니다. 언니,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목요일 오후 2시, 정숙은 영자와 함께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이지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숙 씨. 앉으세요. 이 변호사는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정숙은 긴장한 얼굴로 앉습니다. 손에는 어제 출력한 서류들이 들려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20년 동안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제 명의 재산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줬어요. 정숙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총 15억 원이 넘어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차분히 검토합니다. 눈썹이 올라갑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네요. 부인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거죠? 네, 저는 몰랐어요. 공인인증서를 남편이 관리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공모하고 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정숙은 노트를 꺼내 어제 적어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정숙 씨, 이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다만 이 변호사는 잠시 멈춥니다. 혹시 부인 측에서 불리한 사정은 없으신가요? 법정에서 상대방이 들고 나올 만한 것? 정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5년 불륜을 입술이 떨립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괜찮아. 변호사님한테는 다 말해야 해.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사실은 저도 5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첫사랑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제외했어요. 그 사람도 기혼자예요. 이 변호사는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측의 20년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가 훨씬 악질적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정숙 씨, 제 경험상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법정에서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어요. 정직함이 때로는 최고의 무기니까요. 상대방이 들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밝히는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정숙은 동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훈 씨,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동훈은 의아해하지만 승낙합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밤 8시. 두 사람은 종로구의 익숙한 찻집에서 만납니다. 5년 동안 매주 만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숙의 얼굴이 심각합니다. 동훈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조용히 말합니다. 동훈은 놀랍니다. 정숙 씨,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20년 외도 발각, 15억 빼돌리기, 며느리의 공모, 그리고 이혼 결심. 동훈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숙 씨, 그런 일이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정숙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정숙을 빤히 쳐다봅니다. 어머님,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혜가 묻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합니다. 지혜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제 저녁에 외출하셨죠? 어머님도 바람 피우셨으면서 아버님을 뭐라고 하시게요? 저희한테 요양원 어쩌고 하시면서 정작 어머님은 밖에서 남자 만나시고 며느리,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희한테 협조하시면 이 사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하지만 만약 어머님이 계속 이상하게 나오시면 이 사진들 다 공개할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법정에서도. 정숙은 전화를 받습니다. 영자야,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울었어? 영자야, 며느리가 알아냈어. 나랑 동훈 씨 관계. 영자는 침묵합니다. 잠시 후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미행했대. 2달 동안 사진도 찍었어. 협박하더라. 조용히 요양원 가지 않으면 다 공개하겠대.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은 분명 거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정숙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 것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합니다. 각오가 서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정직한 싸움입니다.